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의 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면은 뭐 예지몽이나 아니면 기타 꿈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꿈들을 계속 꿔왔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썰 3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꿈이 이상하리만치 어릴 때부터 좀 현실과 연결되거나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이건 어릴 때예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주 어릴 때부터인데, 제가 꿈을 꿀 때마다 꿈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뭐 무섭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고 되게 인자하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저랑 꿈에 나올 때마다 되게 즐겁게 놀아주셨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저는 그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할머니였어요. 뭐 동네 할머니도 아니고 가족 중에서 본 사람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정말 정체불명의 할머니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친가 쪽, 조부모님 댁,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되게 오래된 옛날 사진첩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앨범을 앞에서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그 오래된 가족 앨범이다 보니까 뭐 저희 어머니 사진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뭐 가족분들 사진 이렇게 하나 둘 넘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한참 그렇게 앨범을 보다가 거의 앨범 제일 마지막 장? 거의 제일 뒤쪽 거의 다 가가지고 뭔가 사진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진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되게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딱 봐도 되게 오래된 사진인데 어떤 할머니가 그 물가에서 빨래를 이렇게 쫙 짜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 꿈에 나와가지고 놀아주던 그 할머니인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 전까지 뭐 가족 앨범 그런 오래된 사진 본 적도 없고 그 할머니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그게 가족 사진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친가 쪽.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군가, 내 꿈에 나오던 사람이 왜 여기 사진에 있지 하고 제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분 누구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이, 그 할머니 너희 증조 할머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증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을 본 적도, 이 사진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정확히 제가 맨날 보던 그 할머니가 사진에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1 때쯤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바쁠 때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방금 그 앨범을 봤던 그 조부모님 댁 친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신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고 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계신 중환자실을 봤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풍경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내부가 하얗고 네모반 듯한 그 중환자실을 제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는 느낌으로 중환자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호흡기 달고 계시는 저희 친할아버지가 누워 계셨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그 안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환자실 벽 한편에서 그 매번 꿈에서 나온다는 그 증조 할머니 있죠? 할머니가 벽을 뚫고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증조 할머니 옆에 어느 조그만 꼬마 아이가
꼬마 남자아이가 이렇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벽을 뚫고. 그러더니 그 조그만한 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형, 같이 가자.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 역시나 저는 그 애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기고 그때 처음 봤던 애기였거든요. 그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만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때 할머니가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실명을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증조 할머니가 그 꼬마애한테 형석아, 형은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형석아. 그 형석이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형석아 가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벽을 통과해서 쓱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꿈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꿈 얘기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도 그 전부터 이런저런 사소한 꿈들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뭐 증조할머니 꿈을 꿨던 거며 사소한 거 조금씩 맞추는 그런 걸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니까 그 형석이란 이름이 너무 귀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부르던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옆에 가가지고 엄마, 나 꿈을 꿨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또 내 꿈에 나왔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는 엄마도 제가 할머니 꿈에 나오거나 뭐 자주 꿈꾸고 이런 거 아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 보는 남자아이 손을 잡고 나와서는 막 형석아, 형은 갈 때가 아니야. 형석아. 이러면서 막 형석이란 이름을 부르더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거품 묻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툭 떨어뜨리면서 야, 너 뭔 소리야? 소름 돋아. 야, 너 뭔 그런 꿈을 꿔? 소름 돋아.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엄마가 접시 떨어뜨리면서 엄청 막 이렇게 소름 돋아 하는 거예요. 너 그런 꿈 좀 그만 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뭐 엄마 왜 이렇게 놀라는 거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엄마가 놀랬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가 쪽 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동생 이름이 형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꿈에서 증조 할머니 옆에 아이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그 큰 할아버지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저도 한 번도 그 작은 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누가 저한테 이름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희 가족 내에서 언급된 적 없는 이름을. 근데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꿈을 꾸고 와가지고는 그 작은 할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 진짜 얘 꿈에 뭐가 있나 보구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 꿈에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그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더 이상 증조 할머니가 제 꿈에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썰이 진짜 신기해요.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저희 본가가 울산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울산 집에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날 어머니 생신이라서 노래방에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도 부르고 밖에서 맛있는 외식도 하고 막 그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저희 집이 도둑한테 홀랑 다 털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 집만 털린 게 아니라 맞은편 집도 털린 거야. 건너집은 아예 도둑이 문 따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문고리를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대문에 문고리 없이 안에가 텅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또 범인이 전단지 같은 걸로 막아놓고 도망갔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집에 뭐가 없어진지 막 이렇게 확인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요즘 같은 시절이야 뭐 여기저기 뭐 5만 군데 CCTV가 달려있어서
그런 식으로 범행을 했다가는 다 잡히죠, 쉽게. 근데 그때는 범인을 못 잡았어요. 결국에는 저희 집 다 털렸고 앞집도 다 털렸는데 경찰 쪽에서도 찾을 방법이 없이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털린 건 털린 거고 집이 도둑 맞은 건 도둑 맞은 건데 그 절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전적인 거야. 금액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는 뭐 다 좀 배는 아파도 다시 사고 다시 뭐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는 진짜 의미 있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뭐 하나씩 있을 건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선물해준 뭐 소중한 선물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저희 집에서 사라졌던 물건 중에 무려 24돈짜리 해바라기 목걸이가 있었어요. 24돈. 금 목걸이인데 끝에 해바라기 꽃이 달려있는 그런 목걸이였는데 이게 24돈짜리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목걸이가 저희 집안 며느리들한테 대대로 진짜 꽤 오랫동안 물려오던 약간 갑오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걸 깨닫고 엄마가 상심이 되게 컸어요. 범인도 못 잡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뭐 집에 없어진 물건들 뭐 피해 수습도 좀 하고 경찰에서도 도무지 뭐 잡았다는 소식도 없고 잡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되찾을 거라는 기대 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한 2달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완전히 이제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또. 근데 그 꿈이 뭐였냐? 너무 이쁘고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꿈에 나왔는데 그 고양이의 생김새가 여러분들 가수 보아 아시죠? 근데 가수 보아 노래 중에 사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앨범 사진 같은 거랑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조그마한 하얀 고양이가 나와요. 그 고양이랑 똑같이 생긴 진짜 귀여운 고양이라서 너무 이뻐 보이니까 꿈에서 그 고양이 좀 쓰다듬어 주려고 가까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예쁘다 하고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근데 웬걸? 얼굴은 순둥순둥하고 귀여운데 얘가 갑자기 야옹 하면서 제 가슴팍을 확 핥히는데 꿈이었지만도 너무 막 아프고 그 통증이 선명하고 피가 막 질질질 주룩주룩 흐를 정도로 너무 세게 핥히는 거야, 고양이가. 그리고 나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 고양이가 핥히는 꿈을 꾸고서 깼는데 그때까지는 그 꿈에 대해서 크게 뭐 의미부여 같은 걸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 집에 이제 꿈 해몽책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책장에 이제 좀 두꺼운 꿈 해몽 관련 책이 꽂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약간 재미 삼아서 그 꿈 해몽책을 같이 보고 있다가 맞다, 나 최근에 꿈 꿨는데 고양이가 내 가슴팍 핥혀가지고 막 이렇게 피가 질질 나는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그 고양이와 관련된 꿈 해몽 내용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핥히는 꿈에 대한 내용이 해몽을 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구설수에 휘말린다 이런 걸 암시하는 꿈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잊고 있었던 예기치 못한 재물이 들어온다? 약간 그런 글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꿈 해몽을 보고서 이전에 뭐 도둑 들었던 거 그런 건 이미 잊어버린 상태고 엄마는 그걸 보시더니 저한테 저보고 너 괜히 애들이랑 학교에서 험담하고 싸우지 말고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해. 항상 애들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잔소리하고 말았어요. 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보세요. 도둑 맞은 뒤로 한 2달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거의 이제 잊고 포기할 때쯤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고. 근데 더 웃긴 건 2달 지났잖아요. 근데 그 없어졌던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24돈짜리 해바라기 목걸이 찾았대요. 경찰서에서.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관 분이랑 이 범인 잡은 얘기가 진짜 웃기거든요.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건 담당 경찰관님이 그 담당 경찰관 분께서 그날 휴가였대요. 휴가라서 원래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고 그냥 휴가였는데 그날 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경찰관 분도 쉬는 날이라서 가족 집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네 이제 본가 건물로 올라가는데
고향 본가니까 대충 누가 어디 살고 누가 살고 이런 거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랑 같이 이제 계단을 오르게 됐대요. 근데 전혀 처음 보는 남자라서 뭐야 뭐 이사 온 거야 아니면 이 동네 가족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때는. 그리고 나서 담배를 피러 내려갔던 건지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경찰관 분께서 잠깐 그 건물 밖으로 내려와서 나왔는데 아까 자기랑 같은 건물로 올라왔던 그 남자가 다른 동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다른 동 건물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더래 한참 뒤에. 그래서 아까 저 남자 분명히 나랑 같은 건물로 올라갔던 사람인데 하고 보니까 뭔가 처음 봤을 때보다 몸뚱이가 이렇게 부해 보이더래요. 몸뚱이가 이렇게 부해 보이더래. 뭔가 숨긴 것처럼. 그래서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상해서 불시검문식으로 제가 경찰인데 뭐 주변에 절도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죄송하지만 좀 신분증 제시 좀 가능하시겠냐 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차에 놔뒀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랑 그 사람이랑 같이 차 쪽으로 갔는데 차 안쪽에 뭔가 말도 안 되게 막 이런저런 막 금붙이 같은 것들이나 자기 물건이 아닐 것 같은 것들이 막 잔뜩 차에 있더래요. 근데 또 신분증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도 아니야. 근데 몸이 이렇게 막 부해서 보니까 거기에 또 뭔가 정상적으로 어디 담아서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숨긴 것처럼 막 몸에 물건이 두두둑 떨어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트렁크도 열어보고 했더니 이게 다분히 물건을 훔친 것 같은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범행 일체 다 자백받고 그 24돈짜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갑오 목걸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꿨던 꿈들이 계속 하나둘씩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살면서.